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낸 뒤로는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펼쳐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이가 멀어지고 양국 국민들 간에 악감정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일본 정부는 매번 독도와 관련해 망언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독도 전문가 및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질만 하면 일본이 독도 관련 망언을 퍼붓는 것에 대해 일본의 망언은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나아가 군사적 마찰까지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통해 세계를 상대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면서 과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떠돌던 독도 침공 시나리오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는 여론몰이와 세대교체, 그리고 무력 충돌으로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본은 일제강점기를 이용해 독도를 심한해연에 편입시킨 이후 꾸준히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노골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리 유시로 일본 총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스미타 노부유시 시네마현 지사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쏟아낸 망언들은 새알릴 수조차 없이 많은데요. 독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의 망언이 정부 차원의 치밀한 포석 작업인 여론몰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일본은 망언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 정부가 전 세계 70여 개국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독도나 동해를 표기한 지도나 간행물을 발견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까지도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표시되고 있는 지도들이 많이 있죠. 전문가들은 일본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지도 수정을 요구하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려는 것은 그 안에 속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몇십 년 뒤 독도를 손에 넣기 위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일종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여론몰이는 2단계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독도는 일본 땅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령하여 현재는 분쟁 지역이라고 설명하는 교과서를 보고 자란 일본 젊은이들은 독도는 일본의 섬이라는 인식과 독도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 2005년 일본 극우단체 모임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발간한 호쇼사 중학교 국민교과서가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 교과서 출판사를 상대로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하라고 요구하며 국가 차원의 의지를 드러내 젊은이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것이라고 교육받은 일본 젊은이들은 독도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한국의 적개심을 더 크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결국 독도 문제가 세계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기성세대가 여론 작업 등으로 포석을 깔아놓으면 왜곡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바톤을 넘겨받아 독도 문제를 세계로 끌어내어 정말 분쟁 지역처럼 만드는 것이죠. 왜곡된 독도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일본의 젊은이들은 극우 세력으로 성장하여 한국을 상대로 각종 도발을 저지를 것이고 결국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일본의 극우 세력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갖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화헌법 구조 개정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무력으로라도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현지에서도 일본 극우단체의 독도 관련 망언의 배경에는 군사적 행동의 명분을 얻어내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교과서 등으로 젊은 세대를 교육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여론몰이를 해둔 만큼 독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지탄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는 한미일 동맹이 있는 한 전면적인 전쟁을 통해 독도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미일 3개국의 동맹이 모두 깨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독도 공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결국 일본이 독도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력 충돌을 통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 하더라도 일본이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반대하고 있어 일본은 무력 충돌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독도 근해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안보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독도에 대한 상반된 주장만 듣고는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는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를 예상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에 대한 판결을 받기 위해 무력 충돌을 계획하는 것이죠. 비록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국제재판소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면 국제재판소의 무게와 권위로 인해 독도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지 않고 한국이 계속해서 독도를 점거하고 있더라도 일본이 독도 문제를 당당하게 국제화시켜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왜곡된 독도 교육을 받은 일본의 극우 세력이 성장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계속해서 커져갈 경우 일본 자위대 함정이 의도적으로 독도 근처 공해에 나타나서 우리 군을 자극한다면 양국 간에 무력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일본에서는 자위대 간부가 밝힌 독도 점령 시나리오가 일본의 군사전문지 군지研究에 기고되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일본은 전투기 40여 대를 이용해 독도 점령을 시도하는데요. 전투기들은 조를 나눠 이동하며 한 팀은 곧장 독도에 폭탄을 투하해 경비대 시설을 파괴하고 다른 팀은 독도 근처의 한국 초계함이나 고속정들을 공격함으로써 독도 침략이 시작됩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한국 공군이 전투기를 필두로 대응을 시작해 독도를 침략한 40여 대의 일본 전투기와 대치하는 사이 일본 본토에서는 더 많은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한국 본토의 레이더 기지 및 공군 기지를 파괴하고 그 틈에 육상 자위대는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를 점령한다고 합니다. 다카이는 이렇게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 경우 한국의 대응을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독도를 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도를 다시 탈환하려고 노력하는 것, 세 번째는 대마도를 공격하는 것인데요. 다카이는 한국이 독도를 탈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대마도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카이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열받은 한국군은 헬기와 전투기를 이용해 공항과 주요 항구를 점령하고 자위대 시설을 파괴하여 자위대의 출격을 막는 동시에 한국 해병대가 독도급 및 기타 상륙함을 이용해 대마도에 상륙하여 손쉽게 대마도를 점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자위대 간부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끝은 일본이 대마도를 뺏기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끝이 나는데요. 다카이 미스오는 시작은 일본의 독도 침공이지만 결과는 한국에게 대마도를 점령당하는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일본은 대마도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며 일본 해병대의 설림을 요구했고 결국 해병대격인 일본 수륙기동단이 창설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 앞에서 역사라는 사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질 수 있으니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사를 초치하는 등의 대응을 넘어 국제적인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대한민국 땅인 독도가 영원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